자, 넘어갑니다. 이제 배당 쪽인데, 이 세무서가 문제입니다. 세무서. 이 체납된 거. 이게 문제죠.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이거 보면은, 29번입니다. 29번.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요즘 어렵게 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의 미납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셋집의 대출이나 세금 체납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이번엔 아예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잃게 된 황당한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직장인 최현석 씨는 신혼집 보증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냈다가 5,500만 원만 돌려받은 채 올 1월 쫓겨났습니다. 1월경에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가장 큰 순위로 밀려갖고 면제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알고 보니 최 씨가 전입신고를 한 그날 집주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이날에 같은 날 일어난 일이지만 우선순위에서 최 씨가 밀렸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권리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국세가 우선이었던 겁니다. 최 씨로서는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현행법으로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가 더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전입신고 당일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라서 최 씨보다 몇 달 후에 입주하면서 세금 체납 등을 확인하지 않은 다른 세입자 두 사람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송우영. 자, 보셨죠? 이게 이제 우리 경매에서 많이 쓰이는데, 30번입니다. 30번. 자, 어느 날 한번, 이제 누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30번에 보면은, 이제 있죠. 존경하는 원장님, 제가 공매 낙찰을 받았는데, 배분 관계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생각과 달라서 미납의 처지에 놓여 있는데, 요거를 혹시 낙찰 취소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납부 기한이 세입자보다 너무 빠르네요. 미납해야 되겠다. 답을 준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0에, 그죠? 공매봅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보면요. 30분에 보면은, 2000년도에 2억 3,800원 잡아서 띄있고, 2021년도 3월 달에 또 띄있고, 이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사람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6월달에 물어봤네, 이 사람이. 6월달에 이 낙찰을 받아서, 이 사람은 잔금을 3월달?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몇 분 띄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물건이 몇 차례 경매 나옵니다. 지금 공매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 자, 1001호죠. 1001호. 이것도 1001호. 그죠? 1001호가 지금, 6월달도, 세 번 띄었네. 요 세 사람은 다 띄었고, 요 사람은, 한 사람은 낙찰 잔금을 지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 온비드 가서, 공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누르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위에다가 진행을 전체로 바꾸고 한번 눌러보세요. 나오죠? 자, 이게 보면은 이제 6월 달에 이게 띵이 나옵니다. 6월 달에. 자, 이렇게 해서 송파구 잠실의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전용이 한 8, 9평쯤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낙찰됩니다. 이게 낙찰을 받아서 미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송파구에 8, 9평 되는 오피스텔인데 여기 보면은 세입자가 2억 2천. 자, 2억 2천인데 전입 확정을 잘했습니다. 2억 2천 주고 2억 2천 주고 확정을 하고 배분 요구도 하고 다 문제가 없습니다. 2억 2천에 했는데 낙찰 받았어요. 어느 사람이 2억 한 3,800인가 낙찰 받았어요.
그럼 별 문제없이 했는데, 이렇게 쭉 보면요. 일단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요걸 봅니다. 요것하고 먼저 싸움을 먼저 요것하고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서 요것하고 싸움 시키고. 그리고 배당 수준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전입신고는 2019년 1월 31일이니까, 늦죠? 늦죠? 자, 그 다음에 넣고, 늦죠? 2019년 또 9월달 또 넣고. 자, 그러면은 세입자의 전입일자보다 빠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선순위 제일 확실하죠? 배당 관계는 둘 중에서 늦은 날짜. 그럼 똑같다, 그죠? 다행히 똑같습니다. 그럼 1월 30일 보고요. 그러면 2019년 1월 31일 기준이 D됩니다.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자, 쭉 보면은 법정기를 봅니다. 2019년도니까 19년도 이거 넣었죠? 필요 없고 이거는 빠르네. 자, 이 구청은 해당 구청 아니고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산 서구청이니까 필요 없어요. 당해제니까. 자, 그 다음 강남세무서 10월 1일 100만원. 자, 2019년 아까 며칠이죠? 자, 외웁니다. 2019년 1월 31일 날. 이 사람이 배분, 기일인데, 넣고. 자, 요겁니다. 넣네, 요거. 다 넣어져, 지금. 요거 하나 빼고, 빠른데 일산구청에서 요것도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해제라도. 그럼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뭐 하나 빠른 게 있었는데? 1번 보자, 1번. 1번이 넣습니까? 빠릅니까, 이거? 1억 3,300. 자,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세입자보다 넣었다, 빠르다. 자, 세입자는 어떻습니까? 세입자보다. 세입자 2019년도인데, 19년도 1월 말일인데, 여기 보면 조세 채권 중에서 국민건강, 참 드문 양인데, 2000년도입니다. 1억 3,300이. 하여튼 요까지 걸린 건데, 아마 대부분이 거의 여기에 접근할 겁니다. 그럼 1억 3,300은 세입자보다, 이게 배당보다 빠릅니다. 자, 2019년이 빠릅니까? 2000년이 빠릅니까? 이게 빠르죠? 이게 빠르죠? 2000이고, 1억 3,300이. 요거는 20199, 199, 여기 저기고. 그럼 뭐, 저게 문제 빠르죠? 2000이니까. 자, 그래서 지도, 이제, 그러면 1억 3,300하고, 지금 빠른 거 보니까, 1억 3,300하고, 공매비용, 여기서 낙찰됐으니까, 공매 체납청비 한 500만원 보자, 500만원. 그럼 1억 3,300. 그러면 1억 3,800 정도, 이게 선순위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2억 3,800은 1억 3,800을 먼저, 아까 그 법정기에 빨라가지고, 가져가보면 한 1억 남죠? 1억 남다, 그죠? 그럼 1억이 남으니까, 아까 세입자는, 2억 2천에서 1억은 가져가고 1억 2천 모자라죠? 자, 모자라는 거 1억 2천하고 낙찰가가 2억 3,800.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3억 5천? 3억 5,800이네. 그러면은 3억 5,800이 돼버리니까 좀 안 맞다, 자기야. 그래서 막 10% 뛰어가 말까, 이제 미납을 해야 되나, 이제 혹시 방안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뛰라 했어요. 워낙 빠르다. 자, 그래 뛰는데, 요게 지금, 여러 사람이 걸렸어요. 여러 사람이 걸려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사람도 뛰었고, 요 사람도, 요거는 2억 3,820만원, 2억 3,830만원, 요거 뛰었고, 이 사람은 냈더라고. 작년 11월 16일에 2억 3,800원 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 사람 때는 뛰었거든요. 작년 6월달인데, 재작년 6월이네. 재작년 6월이고, 요거는 금년 6월이고, 작년 11월이고, 2022년 11월 16일. 아니다, 요게. 하여튼, 제가 보니까, 최근에, 하여튼, 여기서 이 날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1억 3,300이 세입자보다 2019년, 2000년도 빠르다는, 빠르고, 그래서
아까 3억 5,800에 팔린 그런 결과입니다. 낙찰받은 결과. 그래서 이제 20% 뛰었어요. 10% 뛰었어요. 자, 뛰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누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2021년 7월 달에는 이전을 받았어요. 서여사가, 공매에서 받았어요. 2021년, 7월 달이죠. 2021년 7월 달. 요거는 이제 낙찰이 잔금을 치렀네. 요거. 저한테 물어본 거는 2억 3,820만원 요거고, 요때가 2020년 12월 달에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요거는 이제 포기했고, 요 사람은 10만원 더 쓴데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조금 올랐는가 봐. 올라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3억 한 500 정도 매매되더라고. 국토부 가보니까. 그래서 아마 잔금을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아마 할 수 없이 자기도 치렀겠죠. 3억 5,800 정도 되는데, 치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나 하면은, 자, 요런 관계입니다. 법정기일이, 아까 우리 동상 봤죠? 그죠? 세입자에 보다 빠를 때는 먼저 받아가 버리니까 세입자가 못 받는 거. 순서가 또 빠르면 되는데 이 사람처럼 전입이라도 빨라버리면은, 이거보다 빨라버리면은 무조건 다 받는데, 전입이 늦어버리면은 이제 또 그런 쫓겨나는 그런 사람, 작게 받고 쫓겨나고 그런 겁니다. 자, 그 31번입니다. 31번. 그 배당 순서는 경매비용이 먼저 됩니다. 경매비용.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가지고 소액보증금 3개월, 소액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 여기 이제 최우선 변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3개월 임금 채권, 그 다음에 혹시 복잡한데 요거는 다 보려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제 표를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제 만들어 보세요. 제가 써놓은 거는 선배당, 후배당 해놨습니다. 후배당. 그죠? 후배당 그런 거보다 오히려 말소기준 등기, 그죠? 말소기준 등기나 후배당도 좋습니다. 자, 이 선배당 4개 조심해야 돼. 영순위 1, 2, 3순위. 영순위는 집행비용, 공매는 체납처분비. 자, 요거죠. 여기고 1순위는 소액보증금, 임차, 소액보증금 됩니다. 소액보증금 채권. 아시죠? 2천만, 3천만 받는 거. 그 다음에 임금채권. 임금채권 요거도 무시 못해요. 요거도 무시 못합니다. 요거도 순서가 굉장히 빨라요. 소액보증과 동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당해세 크는 거는요, 이게 주로 재산세, 종부세인데, 주로 이건 시청구청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인데,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요새 빌라왕이 생겨가지고, 구청에 한 20군데, 30군데에서 막 청구 들어와요.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보면.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시군청이 자기한테 해당되냐, 당해세로 먼저 빼가느냐, 그러면 해당되는 시군청. 알겠죠? 아까 그러면 여기 이제 잠실이면 서초구청에. 그것만 해당되는 거지. 저 인천구청, 인천의 구청, 부산의 창원시청, 구청, 이런 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 들어가면 필요 없어요. 당해세는. 그래서 당해세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이거는 금액이 작으니까 신경 안 쓰고, 임금채권하고요. 소액보증금은 예상부담금 나오니까 별 문제 없고, 임금채권하고, 법정기일, 국세, 법정기일인데, 요거는 이제 국세도 있지만 아까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이렇게 조세채권, 요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우장의 법정기일,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입니다. 경매에서는 저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고, 자, 그 32번은, 소임당국,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당해세, 국세 법정기일, 그죠? 국세에, 국세다죠. 주로 국세죠. 국세에, 제가 소임당국을 조심하자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소임당국.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아무리 설정을 잘해도, 여러분이 전세권 설정을 잘하고 확정일자고 임차인이 돼도, 요 0순위부터 3순위는 먼저 가져간다. 그 중에서 2순위는 별로 문제가 없고 1순위, 3순위가 골치 아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제시 4등면입니다. 4등면에 이게 7,600 떨어졌어요. 나도 어제 검사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야,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 거제에 이제 이 KTX 종점이 요 근처 생기거든요. 그 위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제에 1억 7천에 팔리고 18명이 팔리는데 막 이런 거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계다, 시계. 자, 보세요. 달렸나? 자, 거제에 4등면에 아쿠 아리오스 2차 해가지고 23평. 이게 7,600원입니다. 25%. 자, 주구가 이런 많이 떨리는 거는 임차인도 없는데 많이 떨리는 건 특이하죠. 그죠? 선수리도 없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누가 돈이 되난가? 자꾸 돈을 또 하지 말고 여는 거나 샀어요. 얼마 안 되니까. 자, 3억짜리인데 7,600에 떨인 전용이 23평입니다. 역삼 세무서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공구상 지목이 전답이나 해당되는 상관없죠. 미납가림이 이건 모르겠어요. 자, 압류산인데 이게 3억 600이 7,600까지 떨어졌다. 자, 이렇습니다. 안 빨리 갔는데. 자, 이럴 때였어요.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프를 보니까 우리 거제가 있거든요. 거제가, 통영을 지나서 이 거제 용남면의 이 시청을 지나서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사등면이라고 이 조금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하고 내려가는데, 아마, KTX가 어디 이쪽 종점이 나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요 근처에 어디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 근처. 근데 거기에 이제 내리막길 내려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아쿠 아리아스라고 이게 이제 하여튼 건물이 있어요. 여기 건물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시세가 얼마인가 이게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입시대가 있는가 한번 봅니다. 최대연락. 아무도 없죠?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은 겁니다. 아무도 없고, 기분은 좋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쿠아리아스.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모를 때는 항시 경매 물건을 봅니다. 사등면 성포리 207에 구했죠? 경매 가서 봅니다.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그죠? 경매 가서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그죠? 사등면 성포리 가서 전체 보기 한번 해보자. 전체 보기. 전체 보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너무 많이 나오네. 자, 번지가 되죠, 번지가. 번지가 207에 9, 그죠? 207에 9 이러세요. 207에 9. 성포리의 주거용, 그죠? 주거용의 번지가 207에서 208번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207에, 아까 뭡니까? 이름이. 여기 있네. 아쿠 아리아스 그런 거 있죠? 누가 다 비슷하죠? 1억 1100 있습니다. 1억 1100. 1억 1100인 하나 눈에 띄네요. 1억 1100. 자, 전용이 23평이고, 한 명이 들어왔다, 그죠? 많이 안 들어오네. 한 명이 들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세입자도 없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한 명이 들어온 게 하나 보입니다. 보이고, 자, 그럼 이게 나오면은, 또,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동일번지 명함을 보면 또 나오죠? 그 단지에. 동일번지 명함문을 눌러보니까, 한 편, 자, 한 병이 안 놓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아쿠아리아스. 이거 또 있네. 이거는 20, 평소부터 안 되겠고. 아까 몇 개 비던데. 자, 2페이지 한번 볼까요? 2페이지.
우리 교재에 아쿠아리아스가 좀 있었는데, 여기도 있네. 이거. 응? 이거. 교재에 올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20에 4982. 4982에 1억 7천이 뭐 나온 게 있거든요. 20에 4982. 이 숙박이 됐었구나. 주거가 안 빠졌네. 자, 봅니다. 20에 4982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아쿠아리스가 이게, 작년 8월달, 그죠? 8월달에 보니까 쭉 여러 개가 지금 7월달하고 경매가 막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작년 7월달에 1억 7,700이 나왔습니다. 그죠? 1억 7,700이 보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작년 8월달에는 같은 날에 18명이 붙어가지고, 1억 7천인데, 2등이 7천이고, 이게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1억 7천이다, 하고, 이게 1억 7천이, 얘들이 장난쳐서 그런가? 하여튼,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1억 7천 건 이거는 아마 걔들이 들어온 것 같고요. 작년 8월달에. 7월달이 맞은 것 같아요. 7월달에 낙찰가가 2명이 들어온다. 1억 7천이래. 근데 요도 그렇네. 2등은 7천이고, 그죠? 요게 외국인 렌탈 하우스 및 리조트 해가지고, 예전에요, 통영거제에서 외국인 기술자가 들어온다. 배선박. 그러면은 한 달에 월세를 300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그래갖고 휴지부터 안 주는 게 없어요. 텔레비 전부 다 같이 하고 외국 기술자 오니까 한국어 말도 몰라요. 그죠? 그럼 전부 다 그 기숙사에다가 이제 단체로 이제 숙박을 하도록 해줘. 그때 월세가 비싼 게 있습니다. 한 달에 최소 2, 300 이상 받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같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렌탈 하우스 해가지고 고리 옛날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조사해가지고 수익을 내실 분은 한번 조사 한번 해보도록.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맞는지, 여기 맞는지, 2등이, 여기 보니까 2등이 1억 800원 뜨면 좋은데, 7천은 다 대부분 이래야죠. 그래서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보도록. 자, 근데 봅니다. 33번에 보면은, 이 배당표입니다. 배당표인데, 경매 배당표인데, 여기에 근로복지공단, 낙찰되었고, 여기 보면 근로복지공단 채무자 파상 관제인에게 교부했다. 4,400만원을 배당해줬다. 자,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당해세로 63,000원을 이거는 별 문제 없죠. 아까 얘기했죠. 당해세는 신경 쓰지 마라. 금액 얼마 안 되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 밖에 없으니까 문제 쓸 거 없는데 이 근로복지공단이 뭡니까 이거? 이게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이 결론적으로 6,200 배당받아요. 6,200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시에 보면은 대방동인데 문건 처리 내역에 배당 요구권자 근로복지공단에서 권리신고 배당 요구했다. 자, 이래 놓으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 16에 1497. 자, 봅니다. 전에 여기 이제 경매 나왔을 때 제가 들어가지 말게 해서 수학생들한테 들어가면 큰일 난다 샀는데, 자, 성산구 대방동에 15평인데 1억 64%에 팔렸어요. 적당하게 1억 800에 80만원에 이제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임차인인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 보면요,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을 하고 1억 2천을 달라케고 가압류보다는 날짜가 좀 빠릅니다. 배당을 했어요. 그럼 다 받으면 맞겠죠? 그죠? 그럼 예로 1억 800에 팔리면은 조금 모자란다, 그죠? 한 2천만원 모자라겠네. 그러면은 요 보다시피
요번에 팔리면은 1억 600을 이게 배당이 되는데 1억 2천에서 모자라는 것은 1300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문건 송달 여기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어디 있느냐. 특히 요놈. 이게 뭡니까, 이거?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자. 이게 임금채권입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소임당국 할 때 소임, 임금채권, 이깁니다. 여기 이제 배당표가 지금 우리 붙여놨죠, 제가. 여기 보면은, 배당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배당표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원래는 이게 다 받아가면은 인수가 작아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4,400을 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6,200밖에 안 되니까 세입자가 1억 2천에서 6천이 모자란게 한 6천 정도 모자라죠. 그러면은 낙찰자가 1억 800 플러스 또 6천을 더해야 되니까 1억 한 6,800이 됐다. 그러면은 아저씨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래도 감정까지 비슷하네. 비슷하게 따라 붙였다, 그죠? 조금 낮긴 낮다. 하여튼 이게 금액이 만약에 낙찰 금액보다 많았다 그러면 세입자가 10원도 못 받아가죠. 그렇다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뭐 금액이 커져 버리면은 요 세입자가 6천 이거 못 받는다 그러면 됩니까? 그럼 1억 2천은 완전히 뻥끗하는 거죠. 그럼 1억 2천을 더해야 되니까 1억 800에 1억 2천 대비면 뭐 2억 한 3천 대비면은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공매에서는 좀 데이터를 주는데 경매는 데이터를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하지 마시고 조금 문구 송달을 보고 이 임금채권 소임당국 해당되는 게 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로 이제 임금채권은 등기부에 보면요, 가압류가 10명입니다. 10명이 가압류를 쭉 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임금채권입니다. 그렇죠? 가압류가 여러분 20명, 10명에서 1억 하면 이런 건 전부 다 임금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이런 것들이 임금채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 자, 넘어갑니다. 공매는 어디 되냐, 공매는 요 통영시의 주택을 보면요, 이게 배분계산서, 우리 경매는 배당표, 공매는 뭐랍니까? 배분계산서. 자, 이거 보면요,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나오면서 낙찰금이 나옵니다. 나오고, 채권자 나오죠, 채권자가 나오고, 체납처분비가 영순위로 850만 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영세무서, 3억 4,300 돌아, 그거 뭐 쭉 넣었죠. 채권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봅니다. 배분순위. 밑금액, 여기는 결론입니다. 우리 배당표가 똑같아요. 영순위로 체납처분비가 800만원 띄가고요.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1,400, 1,000만원 받아가고, 그 다음에 통영시청에서 71만원, 법정기일이 빠른 게 당연히 3만 5천 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통영축협에서 건저당 건자가 1억 9,800을 받아가고, 땡! 끝난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배분계산서인데 배분계산서에 이렇게 해서 근데 요거를 우리 경매 같으면은 이제 예상배당표가 나오는데 공매는 예상배당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해야 요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계산해내면은 좀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고수가 됩니다. 되는데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4번. 국세의 법정기일은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가 없다. 토지 낙찰, 임차인이 없다. 그 다음에 후순이다.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국세의 법정기 이런 거는 오직 선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고민을 해야 된다. 자, 우리 소임당국 그런 것은 선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따지는 거다. 알겠죠? 다른 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이 토지 낙찰받고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이 없다. 자, 고성군에 답이 6,700인데 800만원 숫자 좋죠? 뭐가 생각납니까? 농정 생각 안 납니까? 이걸 잘 가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고성군에 공매를 갔더니 이게 지금 나옵니다. 오늘 이게 목요일에서 자꾸 이게 전체로 가야 되겠네. 팔렸네.
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사니까 누가 샀습니다. 오늘. 자, 6,700인데 이거 떨어지면은 좀 살 마음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에? 아무리, 뭐, 버린 자식이지만은,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 땅입니다, 이 땅. 그죠? 이 땅이고, 전자지도를 보니까, 여기에 움푹 들어간데, 지금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이렇게 만들면은 가격이 2배, 3배 뛴다고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냥 처반하니까 이 되는 거고. 그죠? 전답인데. 아깝다. 안 팔렸으면 여러분 사라고 했을 건데, 이 팔려버렸다. 그죠? 850만원 조금 더 썼네. 자, 이런 거를 낙찰 받을 때는 아까 소임 당국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토지 낙찰 받을 때 저한테 묻는 사람이세요. 그거는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다. 자, 영주에도 5,500이 2,000집이 된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집에서. 자, 넘어갑니다. 땅이 뭐 생겼다 하는데 낙찰인데, 자, 우리 김상국 씨가 오면 내가 얘기하려고 했더만, 답사가 또 오더니, 아이고, 원장님, 그거 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0일에 2789. 그래도, 다 때가 되면은, 경매는 때가 되면은 다 들어옵니다. 다 임자가 있어요. 자, 요겁니다. 이거 전에 얘기했죠. 여러 필지인데, 농지가 33% 떨어진 건데, 여러 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봤죠, 그죠? 제가 몇 분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랜덤백과 전에 한번 설명하고 그랬어요. 되어 있는데, 가더니, 제방열이 있고요, 좀 꺼져가지고, 좀 벨로드라 하면서, 막, 영,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러 들어옵니다. 누가, 그죠? 여기 2,400에.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또 자기 목적 따라서 농지금 하겠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숫자가.